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다들 수고가 많으시죠? 저희 새언니가 이번 제사 때 진상 큰아빠에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 남매의 응어리를 사이다 발언들로 한 방에 날려버려 준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직장에 다니는 여자입니다. 저는 2살 터울의 오빠 하나가 있는 일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순둥순둥하시고 우리 남매도 부모님을 닮아 그다지 모난 곳 없이 흔한 현실 남매의 싸움 한 번 없이 살아왔어요. 문제는 큰아빠들 식구들인데요. 큰아빠는 여지껏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근본, 제사, 집안의 전통 같은 것을 매번 강조하여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엄청 부자셨어요. 서울 변두리와 근교에 건물과 땅 100필지를 갖고 계셨었다니 정말 대단한 부자였죠. 그 할아버지 덕에 우리 큰아빠와 아빠는 정말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랐나 봐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 1층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엄마와 함께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왔어요. 다른 층에서 나오는 월세와 또 다른 건물, 도지 준 땅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남매도 정말 풍족하게 자랐죠. 그런데 큰아빠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시작해서 저희 아빠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받았대요. 그래서 평생 일도 안 하고 재벌 행세하며 할아버지 재산을 본인이 함께 조성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어요. 게다가 친척들을 엄청 무시하고요. 잘난 척이 엄청 심하고요. 큰아빠는 결혼한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사촌오빠들이죠. 어려서부터 고액과외, 학교 선생님과외, 학교에 돈도 많이 써서 사촌 오빠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큰아빠 큰엄마의 사치까지 더해져 증여받은 땅 건물 외에도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나머지 재산도 모두 설정 잡혀서 전부 탕진했다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갖고 있던 재산들을 팔아서 사치하고 사촌 오빠들까지 그 사치에 가담해서 지금은 건물 하나 남았다더군요. 그래도 큰아빠 본인은 재벌인 양 행세하고 다녀요. 사촌 오빠들도 큰아빠를 닮아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아빠가 작은 아빠인데도 자기들 아랫사람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제사를 준비할 때 제기를 꺼내는 거나 상 피는 것들을 큰엄마는 자기 자식들인 장성한 사촌 오빠들을 놔두고 우리 아빠를 시키고 그랬어요. 게다가 큰아빠는 사촌 오빠들이 장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빠보다 오히려 위다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많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 사촌 오빠들도 아나무인으로 자랐겠죠. 차례나 제사도 큰엄마 몸이 안 좋다고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큰아들이니 부모 재산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아빠가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매번 말을 해요. 우리 엄마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니 제사 잘 지내야 복 받는다고 늘 말하고요. 사촌 새언니들도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큰 새언니는 자신이 재벌집 상속자 며느리인 것처럼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과외에, 해외여행에 이런 것들 우리한테 자랑하기 바빠요. 그런데도 큰아빠네 집은 항상 엄청난 대출이자에 허덕이면서도 허세와 사치는 멈추질 않네요. 그러던 중 지난 봄에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한 새언니가 들어왔어요. 항상 주말에 오빠 부부가 집에 오면 우리 아빠가 젊을 적부터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새언니는 신기하게도 그 재미없는 얘기를 신나게 듣고 맞장구 쳐주고 중간중간 질문까지 해가면서 공감을 해주네요. 항상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데도 전혀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아빠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준답니다. 그래서 밥 차리거나 설거지하는 등의 일들은 항상 엄마와 저, 오빠가 전부 해요. 새언니는 밥 차리려고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아빠가 우리 남매에게 네 언니가 집에서 네 오빠 밥 챙겨주는 것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와서 또 밥 차리게 하냐? 니네가 차려! 하면서 새언니랑 소파에서 계속 신나게 아빠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요. 저도 듣기 지겨워서 피하는 것을 신나게 들어주니
저는 새언니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엄마를 도와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러죠. 이렇게 착한 새언니인데 이런 새언니의 대박 반전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증조할아버지 제삿날 때마침 휴일이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큰아빠네 가족들 모두 점심때부터 모여서 제사 준비를 하는데 우리 엄마와 저, 오빠, 새언니 이렇게만 제사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큰엄마랑 사촌 새언니들은 방에 들어가서 자는지 핸드폰 보는지 나오지도 않고요. 큰아빠는 늘 하던 허세를 부리다가 부엌에 가끔 와서 정성스런 마음으로 제사를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고 나갔죠. 제사가 모두 준비되고 원래 밤늦게 지낼 제사를 8시쯤 지내자고 새언니가 아빠한테 말했나봐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한다고. 아빠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사 음식을 모두 차렸는데 음식 나르는 소리에 소파에서 자고 있던 큰아빠가 깨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제사를 준비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내일 애들 출근도 하고 해야 하니 그냥 일찍 제사 지내자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큰아빠가 그런 게 어딨냐고 어디서 며느리로 근본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가풍까지 무너뜨린다고 막말을 하며 제사는 자시에 맞춰 지낸다고 막무가내로 나가더군요. 우리 아빠는 우선 알겠다고 했는데 큰아빠가 대뜸 재수씨랑 공공이 쳐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제사가 어쩌고 가풍이 어쩌고 하다가 사람이 근본이 없으면 배우려는 자세를 갖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제멋대로 해서 집안이 제대로 되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언니가 맞아요 큰아버님 사람이 근본이 있어야죠. 제사에 며느리랑 손주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안 하고 방에 어딜 틀어박혀 있어요? 라며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빠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어제 늦게까지 일하다 와서 그런 거라며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넌 지금 싸가지 없이 날 가르치려 드는 거냐? 하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아빠가 나서서 중재를 하려는데 새언니가 아빠에게 손짓으로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는 앙칼진 목소리로 모르시면 배워야죠. 큰아버님 자꾸 근본 얘기하시는데 큰어머니는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돈 아낄 줄 모르고 시할아버님 재산을 거의 다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은 시집와서 큰어머님과 합세해서 더 재산을 탕진했고요. 게다가 차례 때나 제사 때 지방 경조사 때는 쏙 빠지고 권리는 다 챙기려고 드는 사람들인데 다들 근본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엄마가 새언니한테 쌍욕을 하며 달려들려 하는 걸 엄마가 막아섰네요. 그걸 보고 새언니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저거 보세요 큰아버님. 저렇게 미친 사람 마냥 쌍욕하는 큰어머니는 정말 묵은본이네요. 큰아버님이 잘 가르치셔야겠어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사촌오빠들이 뭐라 소리 지르니까 우리 오빠가 니네 형 취급 그만하기 전에 닥치고 있어라. 지 앞가림도 못하는 한심한 새끼들이 어딜 나서? 라고 소리 질렀더니 사촌오빠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빠가 고등학교 때 둘째 사촌오빠가 우리 아빠한테 반말을 하며 대든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오빠가 둘째 오빠를 정말 죽도록 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사촌오빠들은 우리 오빠를 두려워했었어요. 그러고는 새언니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큰아버님은 재산도 아버님보다 10배 가까이 물려받으셨으면서 지금은 아버님만큼도 안 되는 재산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은행빚 다 갚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무시하고 계시네요. 아주버님들 나중에 정말 거리에 나앉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아버님한테 잘하셔야 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 아버님한테 국물도 없을 테니까요. 라며 이 엄청난 얘기를 편안한 표정으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큰아빠랑 큰엄마가 알아듣지 못할 쌍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군요. 우리 아빠가 나서서 우리 며느리한테 욕하면 형이고 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랑 마누라야 무시받아도 내가 잘하면 형도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젠 아니라고.
우리 자식들까지 무시당하더라고 하면서 이젠 나도 안 참는다고 하면서 큰아빠 가족들을 내쫓았어요. 내쫓기듯 나가는 큰아빠 가족들에게 우리 새언니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큰아버님, 조만간 돈 빌리러 우리 아버님에게 오시게 될 텐데 그때는 여태까지 우리 시부모님 무시해온 거 무릎 꿇고 사죄한 후에 돈 얘기 꺼내셔야 할 거예요. 그럼 제사는 우리 근본 있는 사람들끼리 지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였어요. 우리 새언니 정말 대박이죠? 그렇게 큰아빠네 가족들이 가고 우리 식구들끼리 제사를 지내는데 씁쓸해할 줄 알았던 우리 아빠가 미소를 띤 표정으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제사 지내고 새언니한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떨지도 않고 말을 잘 했냐고 물어봤더니 오빠가 연애 때부터 큰아빠네 가족들에 대해 한 맺힌 이야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나서 이렇게 순하신 분들이라 큰아빠네 가족들이 그렇게 개무시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착한 시부모님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큰아빠네 가족들을 만나면 어떤 망언이 나올지에 대해 오빠랑 예측을 하고 거기에 받아칠 대사를 정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더군요. 그것도 큰아빠가 멘붕이 올 대사들로 열심히 골라서 시뮬레이션 했다더군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가 무시받은 한을 풀어주자고 오빠랑 약속했대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내가 바보같이 참고만 살아서 너희들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했구나. 미안하다. 하시며 미소 띈 표정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큰아빠네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경조사에서 만나 우리 새언니한테 큰아빠가 말조심, 행동조심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새언니는 제사 지내고 나서 엄마 아빠 몰래 저한테 와서 이후 상황들에 대해 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귀찮다고 하며 웃었어요. 저도 이렇게 시원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시원할까요? 예전에 짝사랑하던 오빠와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설레는 이 마음은 뭘까요? 엄마 아빠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우리 새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들 힘내자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